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 대구와 부산, 울산, 강원 지역 발표를 마지막으로 이 공천 면접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닷새간 공천을 진행하면서 전체 윤곽이 드러나는데요. 일단 화면 함께 보실까요? 오늘 국민의힘 부산, 대구, 울산 단수 공천 명단이 발표됐는데 제가 제일 먼저 주목했던 것은 지금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구정 차장님. 네. 사실상 지금 이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서의 그 용산 대통령실 출신의 단수 공천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정부에서 이제 그 정무비서관 출신 전희경 의원이 그 비서관이 받았습니다만 이 부산에서 특히 TK와 PK의 경우에는 이 여권의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꼽히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부산 해운대 갑의 경우에는 하태경 의원이 3선을 기록한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느냐가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제 이런 관측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용산 출신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 받을 것이냐 또는 경선을 할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이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단수 공천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주진우 전 비서관의 경쟁력이 뛰어났다. 뭐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조금 친윤 인사를 한 위원장이 챙겨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네. 지금까지 이제 한 86명 아마 이제 단수 공천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그 2명 아닙니까? 네. 2명인데 그 의정부 갑의 전희경 이분도 이제 그 경쟁력이 탁월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1명 그러면 한 거예요. 근데 주진우 비서관도요. 이분이 직책이 법률비서관입니다. 왕비서관 아닙니다. 네. 법률비서관이에요. 네. 근데 이분의 경쟁력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딱 1명 공천된 거죠. 네.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왜 챙겨줍니까? 챙겨주려면 여러 사람 챙기겠지. 저는 챙겨준 게 아니고 주진우 비서관의 경쟁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됐다. 이래 보는 게 맞죠. 저희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수 공천이라는 것은 이 적격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한 사람이 추천한 거죠. 그렇죠. 이제 물론 여러 명이 예비 후보는 있지만 경쟁력이 20% 이상 뭐 차이 난다든지 아주 이게 압도적인 차이가 날 때 그는 이제 경선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단수 공천하는 거예요. 구정 차장님, 그런데 이번 이 단수 공천 명단도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단수 공천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민의힘 후보 자격으로 본선을 오늘부터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에게는 얼마나 빨리 공천을 확정 짓느냐가 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자신을 알리고 앞으로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전략적 지역, 이 지역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야 되겠다. 이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여야겠다. 이런 판단이 단수 지역을 서둘러서 발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경선 지역도 오늘 함께 발표가 됐기 때문에 경선의 경우에는 치열한 내부 공천 경쟁을 거쳐서 경쟁력이 입증된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게 되면 본선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전략적 고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해서 충분히 선거운동 기간을 확보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라면 이 경선 지역의 경우에는 치열한 내부 경선을 통해서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어느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이런 판단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제는 대전, 세종, 경북, 경남 지역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지금 단수 공천자가 12명인데 지금 이 경남, 창원, 마산의 윤한홍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친윤 인사라고 보이기도 하는 분이죠. 그리고 강민국 의원, 박대출 의원, 이만희 의원 등이 지금 이 단수 공천 명단에 포함이 됐는데 지금 11명이 현직이어서 지금 현역 프리미엄을 준 것 아니냐 이런 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건 또 이게 전혀 잘못된 저는 분석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현역이요. 수도권에 17명밖에 없어요. 네. 17명. 그건 나머지 지역에 주로 영남권에 몰려 있잖아요. 네. 그 숫자 중에서
공천 받은 사람이 11명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맞지. 네. 그러나 12명 중에 11명이 현역이니까 현역 프리미엄이다. 이 분석은 이게 잘못됐고요. 네. 아마 이제 그 현역이라고 어떠한 이게 기득권도 없다. 오히려 이제 현역은 하위 평가에서 아마 영남권에서 상당히 물갈이가 있을 겁니다. 네. 벌써 이제 오늘 대구에도 이제 그 윤재옥, 추경호 두 분은 아주 평판이 좋았거든요. 네. 그 외에는 이게 다 경선 아닙니까? 네. 앞으로 저는 어떠한 현역 프리미엄도 없고 네. 오히려 이제 4년 전에 물갈이 비율이 43%였거든요. 그게 버금갈 정도로 물갈이가 되는데 다만 이게 인위적 물갈이가 아니고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아마 물갈이 될 것이다. 이래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북에 굉장히 현역 의원들이 많을 텐데 지금 화면 함께 다시 보시면요. 지금 이만희 의원, 정의용 의원 이 두 분만 경북에서 지금 현역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됐거든요. 이 나머지는 그러면 경선으로 치러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나중에도 추가로 단수가 일부는 나올 수 있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경선으로 보고요. 저는 가장 의미 있는 게 그 안동 예천의 김형동 의원입니다. 네. 이분이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단수 공천이 되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안동에 5분이 처절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나의 비서실장까지도 어떠한 특혜가 없다. 이게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어제 그 발표 중에 우리 사무총장, 네. 사무총장도 이게 경선입니다. 민주당과 비교해 보세요. 민주당의 조정식 사무총장 경쟁자 시영시영 잘라버렸죠, 원전. 네. 그다음에 김병기 부총장 동작에서 구청장 줄 잘라버렸죠. 국민의힘은 그게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에게 모든 게 경선 원칙대로 간다. 저는 이게 의미 있다 봐요. 구자웅 차장님,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단수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 나갈 경우 좀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나요? 불리하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단수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 특히 TK나 PK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단수 공천 지역으로 이 결정이 된 지역의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여론조사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비 후보들에 비해서 지금 현역으로 있고 또 단수 공천 받은 분들이 월등히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상으로 봤을 때 20% 이상 격차가 난다라면 굳이 이걸 경선까지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단수 공천 지역으로 확정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단수로 받지 못하고 특히 경선 지역으로도 아직 발표가 안 됐다는 것은 앞으로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결과 하위 20%의 경우에는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자신이 경선에서 받은 지지율의 일정 비율을 감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경선에 들어가고 특히 하위 20%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영남 지역의 물갈이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수 공천으로 발표된 지역 그리고 경선으로 치르겠다라고 발표한 지역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뭔가 현역 의원이 경쟁력이 의심을 받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컷오프를 시키거나 또는 더 그 영향력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새 인물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TK, PK 이 지역의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현역 의원들이 앞으로 컷오프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성필 위원장님. 네. 지금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조금 빨리 단수 공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나오는 결과들을 봤을 때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공천 그 과정을 보면 네. 여당으로서의 어떤 현역 프리미엄을 100분 잘 이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상당히 영리하게, 무난하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확실히 이 용장, 맹장, 지장보다 운장이 정치에서는 최고다. 운이 왜? 최고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번에 그 단수 공천을 받은 주진우 비서관하고 네. 그 강남 의뢰에 있었던 이원모 비서관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상황상 정황상으로 별반 차이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강남 의뢰라는 상징적인 곳에 도전장을 내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다른 험지로 차출되는 반면 그래도 부산에서 사실 주진우 비서관이 출마한 곳도 사실 부산에서 그 국민의힘의 사실 텃밭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평생 공직 생활만 하신 또 젊은 분이 어떻게 지역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하지만 너무 큰
큰 개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지금 경선이 이제 많이 치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참모를 지냈거나 윤석열 내각에서 장차관을 지냈던 분들과 현역과의 대결, 그러니까 현역 대 용산 참모들의 어떤 대결 네. 구도가 앞으로 펼쳐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더 중요하다. 과연 결과적으로 용산의 어떤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아니면 정말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질지는 두고 네.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지금 단수 공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지금 경선이 많이 치러질 텐데 이 지역에서 현역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들의 이 격돌이 예고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친윤 인사들이 윤심을 받아서 좀 더 혜택을 볼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요. 참모들은 이제 출마는 권유를 많이 했죠. 그렇지만 이제 어떠한 특혜도 없다. 이걸 이제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네. 아무런 특혜도 없고요.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기회는 평등하고 네.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네. 이게 국민의힘의 공천이에요. 기회는 누구나 평등한 거예요. 과정은 공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상당히 정의롭게 논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어떠한 특혜도 없다. 이래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부산의 경우에는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의 경우에는 해운대 갑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청년 참모 1호인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수성구에서 전복민 현역 의원과 이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만약에 윤심이 작용을 하고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에게 공천 혜택이 있었다면 대표적으로 단수 공천을 받았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는 이 장 최고위원조차도 이 경선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스템 공천을 중시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 정치 신인이고 청년이기 때문에 이 가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반해서 이 전복민 의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지금 복당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 페널티를 받게 된다. 그러면 이 결과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직까지는 이 친윤 특혜는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한 위원장이 공천을 자신이 쥐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이제 그건 뭐 해석의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심지어 용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눈에 띄는 특혜를 주지 않는다. 공천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른 예비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과시한 이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관위라는 제3의 기구를 띄워서 거기에서 공관위원들이 충분히 면접을 하고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 여론조사라든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뭐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라서 누구에게는 공천을 주고 누구는 뭐 경선을 시켜라 이렇게 지시한 바는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관위가 중심이 돼서 시스템 공천을 실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한 위원장 그리고 또 중진의 희생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어제 공천 면접에서는 후보들마다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을 텐데 특히 다선 의원들에게는 험지론과 관련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구도가 올바른 길이다. 당내 분열이 있었을 때 선거를 졌고 잠자부대일 때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하는 점을 항상 유념해 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거기 가서 희생할 생각이 없냐 이 질문이 하나 있었고 승리 목적이라면 선거 코앞에 두고 옮기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네, 지금 이 주호영 의원은 지금 경선이 확정된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다선 중진이기 때문에 아마 험지 차출론 뭐 다른 지역구로 옮기는 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발표된 거에 따르면 주호영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다른 후보와 경선을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 시스템 공천이 정착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고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른 후보와 경선을 통해서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을 한다라면 본선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중진이라고 불이익을 주고 신인이라고 특혜를 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기현 의원도 원래 지역구를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대로 남기로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마 면접 때 그런 이제 제안이 있었는 걸로 네. 지금 알고 있고요. 본인은 이제 그게 어렵다. 아마 이제 거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당의 요구에 따른 이제 험지로 붙고 험지로 옮기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안 옮기면 컷오프.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당이 요구를 했는데 그 자리 원래 지역에 공천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저는 당에 대한 기여도 크다 봅니다. 가능하면 이게 기회를 주는 게 맞아요. 김기현 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그래도 이제 던져서 한동훈 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네. 이게 상당히 기여를 한 거 이 점은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네. 다만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선당우사로 당의 요구에 좀 따라서 좀 울산에도 험지가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 이게 좀 옮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김무성 전 대표가 공천 신청을 철회를 했고 또 이 서병수 의원, 조혜진 의원, 김태우 의원 등이 지금 지역구를 옮겨서 조금 험지로 나가겠다, 낙동강 벨트에서 승리를 거머쥐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올드보이들이 앞으로 더 이제 희생을 감수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무성 전 의원이 공천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귀환, 특히 대거 귀환에는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도 올드보이 일부들이 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만 이 상대 정당인 민주당의 경우에도 올드보이들이 상당히 지금 이번 총선에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무성발 공천 철회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예의주시되는 상황이고요. 이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도 있습니다만 일부 전략적인 이 공천 조정, 선거구 조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3선 이상 중진의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이른바 험지 지역으로 선거구를 옮겨서 출마를 요청을 했고 네. 그 요청을 지금 수락을 함으로써 김태호, 조혜진, 서병수 이런 의원들이 자신이 당선했던 지역이 아닌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말 그대로 희생이고 헌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중진들이 앞장서서 희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도 없고 또는 오히려 희생이 있는 이 공천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면 총선 본선에서도 여당에 대한 유리한 여론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난 이 국민의힘 공천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